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백운기의 정월TV 함께하면 곧 100만 됩니다. 이야 사랑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반역의 무리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관봉권 띠지를 없앤 검사들은 국회에 나와서 시종일관 불량하기 짝이 없는 태도로 답변에 나섰고, 대법원장 조희대는 뜬금없이 세종대왕을 꺼내면서 알쏭달쏭한 말로 국민을 어지럽힙니다. 이해가 갑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하는지. 자신들이 저질렀던 짓으로 검찰이 없어지고 사법부가 흔들리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마지막 발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거짓과 어둠의 시간이 지나고 진실의 시간입니다. 당장 조희대는 30일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나와서 누구 지시로 누구와 상의해서 그런 기상천외한 짓을 저질렀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조희대는 죽어도 대한민국 사법부는 살아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방송 백운기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정어리몰에서 준비한 추석 선물 세트,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추석 선물 준비에 들어가실 텐데요. 제가 어제 이 신고배 소개해드렸는데 이거 주문해 주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10건 20건씩 대량으로 주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편의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이메일 주소도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량 주문 전화는 1551-3158, 1551-3158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이메일 주소는 order, order, @tradon.co.kr입니다. 여기로 문의하시면 대량 주문 편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첫 수확한 프리미엄 햇 신고배, 정어리몰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명절 선물 세트인데요.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어리몰에 들어가시면 신고배 말고도 여러 가지 추석 선물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이번 추석 선물 꼭 정어리몰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조금 어지러운 거 정리가 되고 오늘 좀 새롭게 출발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봉남님, 와우, 본방 처음 보게 됐네요. 늘 감사드려요. 백운기님을 비롯한 출연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의와 공의를 외쳐주셔서 우리나라가 차츰 정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봉남님, 본방에 와주신 것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정의와 공의를 외치실 세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든든한 전혜연 민주연구원 본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정어리TV에 처음 뵙는 분입니다. 강수영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화면에서 많이 봐서 그런지 정어리TV 오늘 처음인가요? 네, 저는 처음 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강수영 변호사님 나무위크에서 찾아봤더니 대구에서 학교 다니셨어요? 네네. 대구 오성고등학교에서 전교회장을 했는데 선거운동 한 번 없이 후보 등록 마감 직전에 후보 등록을 했고 투표일 후보자 발언 방송에서 학교 선생님들 성대모사를 해서 웃겨서 전교회장이 됐어요. 네, 제가 웃겨서 전교회장이 됐어요? 네, 마지막에 등록해가지고 제가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 다른 후보들한테. 웃기면 전교회장 될 수 있구나. 그때는 거의 뭐 인기 투표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성대모사 해가지고 전교회장이 됐으면 네. 그 뒤로 성대모사 실력을 좀 가다듬었습니까? 아, 이게 지금 뭐 되는 거 있어요? 역시 그 우물한 개구리라고요. 그 학교에서나 경쟁력이 있지 방송에서 해가지고 싸한 적이 많아가지고요. 제가 크게 위축돼 있습니다. 아, 지금 할 만한 건 없어요? 네네, 우물한 아쉽게도. 개구리 성대모사도 안 돼요? 아,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연마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진걸 소장님 학교 다닐 때 회장 해봤어요? 아, 제가 못했습니다. 근데 대학 다닐 때 법과대학 학생회장을 했는데 이제 보통 단과대 학생회장들이 법대예요. 얼굴은 농대같이 생겼지만 그 보통 총학생회장 후보로 단과대학 학생회장 후보들이 거론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학교 선배가 와가지고 요즘 추세가 미남 총학생장이 되는 분위기인데 너는 안 되겠다고 그냥
총학생회에서 그냥 굳은 일이나 해라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때 총학생회에서 정책위원장은 했었습니다. 총학생회장 못했습니다. 뭐 물론 저는 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지만 한때는 대학의 총학생회장 이렇게 트렌드가 운동권에서 정말 일 열심히 하고 학생들 복지 신경 쓰고 이러는 쪽으로 막 하고 그런 적이 있었죠. 예, 그러다가 임종석 전 의원 시절부터 압도적으로 잘생겼잖아. 89년도에 그 잘생겨서 선대부장 된 할 거예요? 때 이제 약간 학우들에게 연예인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들을 내세우기도 했죠. 예. 좀 잘생긴 사람들. 제가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참 이렇게 그 이데올로기 중에 공산주의보다 더 무서운 게 외모지상주의입니다. 예. 네, 굉장히 무서운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러니까 운동권 일가에서도 그런 행태를 했다는 건 매우 슬픈 일이죠. 자, 실없는 소리 그만하고. 아, 제가 중요한 얘기 넘어갑시다. 어저께 기자회견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너덜너덜해? 그러니까 이게 그 김건희 고속도로 국정농단 제기할 때부터 제가 가방에 갖고 다니니까 얼른 예. 김성교가 느닷없이 여주앙평 최재관 민주당 위원장, 여현정 의원, 최영보 군의원 저까지 무고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더라고요. 적반하장으로. 그래서 어제 제가 강득권하고 윤정군 의원하고 아니 특검서로서 모든 게 밝혀졌잖아요. 사실상. 인수위의 관심사안이고 특혜를 주겠다고 용역체 그 꼬등이가 다 확인됐거든요. 예. 근데 이제 궁지에 몰리니까 여러분 저희가 고발당해 또 윤석열, 김건희, 김성교 일당한테 또 고발당했습니다만 굴하지 않고 모든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우리 또 정의원들께서 걱정하실까봐 저는 괜찮다고 한 말씀 드립니다. 일단 100만 정의원이 되는데 저기 더 중요합니다. 우리 안진걸 소장님 참 열심히 하세요. 우리 힘내라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이 감사합니다. 진짜 너덜너덜한 피켓. 야 정말 추억의 피켓입니다. 그래도 시간 되면 좀 바꾸세요. 예. 어제 국회에서 관봉권 띠지 사건 그리고 또 이화영 부지사 술자리 의혹 사건 이런 것과 관련해서 청문회가 열렸지요. 그런데 어제 나온 증인들 가운데 검사들의 태도가 참 가관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최재현 검사 무슨 마음을 먹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딱 한마디로 개기더군요. 개겨요. 개긴다는 표현 써도 되나 하고 사전을 찾아봤더니 표준말이더라고요. 예. 왜 그렇게 개기는지 오늘 그 이유부터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제 법사위에서 최재현 검사 했던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관봉권이 검찰에서 고의로 증거를 은멸하고 그걸 은폐했다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 청문회를 보니까 저희 압수수색 수사관들 내려놓고 너네가 그러니까 증거를 인멸했니 말았니 그러니까 구속이 돼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수사 지금은 제가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증인 위원장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마이크를 왜 그렇게 올리는 거죠? 마이크 조금 전에 어떻게 올려놨어요? 그게 뭐 하는 자세입니까? 뭐 하는 자세요? 검사예요? 검사가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요? 의원님 이 비닐에 싸져 있는 그 돈다발 어디 갔어요? 비닐은 어디 가고 띠지는 어디 갔어요? 누가 그걸 폐기했는지, 누가 그걸 잃어버렸는지, 누가 그걸 버렸는지 확인하는 건 본인의 목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당시에 2015년 1월 8일 9일 대화를 본인의 목인데 그걸 확인했어요? 못했어요?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좀 들어주십시오. 내가 묻잖아요.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확인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좀 들어주십시오. 그 관봉권이 훼손된 것에 대해서 오롯이 제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까지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좋습니다. 아까는 네 뭐 그만하겠습니다. 또 물어봐 주시면 사실관계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책임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질의하면 그 답변하고 답변한다고 뭐라. 최재형 검사 마이크 똑바로 놔요. 마이크도 제가 오자는 위치에 못 전현희 놓습니까? 이게 그런 의원님의 질문 자리입니까? 순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참 분위기 파악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마이크도 내가 뭐 원하는 대로 못 넣냐 이렇게 지금 따지는데 전혜원 원장님 저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저런 사람을 요즘은 금쪽이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 검사의 수준이 우리 오은영 박사님한테 누구 가만히 있어! 라고 하는 금쪽이 수준이라는 게 참으로 참담합니다. 저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들이 묵고 있는 자리고, 더구나 이 관봉권과 관련된 띠지 분실 사건은 본인들이 대한민국 검사와 검찰의 수준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보여주는 조직 전체를 망신을 시킨 사건인데, 국민들한테 사죄하고 본인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진실이 은폐된 것을 사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잘못했어 라고 하는 모습이 딱 3살 금쪽이 수준이다. 그 왜 금쪽이들이 그러잖아요. 엄마가 얘기해도 방바닥에 들어누워서 막 팔다리를 휘저으면서 생떼를 쓰는데, 저는 그 모습이 딱 떠올랐습니다. 근데 이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 검사들이 지금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고, 국민들의 대리인자인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고, 따라서 지금 검찰 개혁을 정말 얼마나 제대로 해야 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3살 금쪽이 우리 최 검사님, 나중에 정어리 TV 한번 출연시켜서 대담화 보면은 100만 조회수가 나오겠다. 검찰의 민낯이 더 드러나겠다는 생각도 누구 들어요. 건강 해칠 일 있으시죠? 근데 보통은 본인도 지 잘못이라고 오롯이 거의 100%지 잘못이라는 식으로 말하면, 저희들 같은 것도 작은 잘못만 해도 지적을 받으면 사람이 주눅이 들고 용서를 구하게 되고 자세를 낮추게 되잖아요. 근데 말로는 지 잘못이라고 하지만은 뭐 국회의원들을 자극하고 죄 없는 마이크를 위로 확 쳐가지고 이런 자는 처음 보네요. 저걸 검사스럽다고 하죠. 우리가 저런 모습 좀 낯이 익지 않습니까? 옛날에 누가 그랬습니까? 한동훈이라고. 꼭 답변할 때 저런 태도였는데, 오늘 우리 애청자님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흥분하지 않아도 되게끔 글을 많이 보내주시는데, 선각자님, 마이크 하늘로 들어올린 놈은 처음 봤네요. 빡큐. 슈퍼 마탄다님, 진짜 싸가지 없네. 검사가 벼슬이냐? 벼슬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꿀꿀꿀님, 시건방이 하늘을 뚫으네. SKJ님, 완전 건방진 새끼. 어디 국민 대표에게 지랄이냐. 국민 혈세가 아깝다. 네 월급 누가 주는데. 네 애비애미가 교육시킨 것이 불쌍하다. 이 새끼 월급 주지 말아야 합니다. SKJ님 왜 그렇게 욕을 많이 하세요? 저는 원래 욕 잘 못하는데 SKJ님 때문에 욕하게 됐잖아요. 강수영 변호사님. 네. 우리가 저런 걸 보면 검사스럽다고 그러잖아요. 네. 검사도 원래 저럽니까? 굉장히 고압적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변호사로 현업이 있기 때문에 수사 입회를 들어갈 때도 많고 검사하고 마주칠 때도 많고 같이 밤샐 때도 있고 뭐 그러한데 늘 야단 맞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뭐 피고인이나 의뢰인하고 같이 들어가가지고 귓속말 한번 했다가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무슨 얘기 했어요? 얘기해봐요. 무슨 얘기 했어요? 이렇게 혼날 때도 있고. 특히 이제 과거에 이제 특수부라고 불렀던 뭐 부패 관련된 그런 쪽에 가면 엘리트들이 있는 최정예 멤버라고 자기 스스로 자부심을 있는 그런 검사들은 그렇고, 형사부 검사들은 굉장히 불쌍하게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고 일에 찌들어서 이번 달 미제 사건 500건 600건 쌓여있는데 이거 언제 털어내지, 이런 고민 속에서 막 길들여져 있고, 변호사한테 저 죄송한데 사건 정리 좀 해주세요. 지금 피고인이 말하는 게 너무 장황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피의자가 정리 좀 해주시면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런 태도인데 꼭 특수자 붙은 사람들한테 가면은 고압적이에요. 신경질 내고 막 짜증내고.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은 적대감까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거의 국회에 대한 적대감이 느껴져요. 눈빛에서 노기를 참는 붉은 기운이 막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아마 평소에 이 이슈 말고도 평소에 국회에 대한 인식이, 이건 뭐 검찰을 갖다 적대시하는 세력들, 검찰 없앤다고 난리치는 것들, 특히 민주당, 이런 적대감이 계속 표출되는 것 같아서 아주 이참에 혼이 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네들 오기만 해봐라. 이제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이 바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제 최재현 검사가 어떤 자냐면, 본인이 남부지검 그 담당 검사였어요. 관봉권 띠지 없앨 때. 그러니까 매우 책임이 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이 잘못했다고 해놓고도 저런 태도를 보입니다. 박은정 의원, 또 장경태 의원도 최재현 검사를 상대로 질문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재산 그 증인은 압수하고 나서 접수를 하실 때 관봉권 본 적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럼 본인이 훼손했어요?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훼손 안 했죠? 그대로 접수시킨 거죠? 네, 맞습니다. 보통 이 압수수색을 들어가서
압수를 해온 증거 물품 중에 비닐 랩핑된 걸 함부로 훼손하거나 뜯나요? 수사관들이? 뜯지 않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네. 뭔가 정보가 주요 정보가 적혀 있을 것으로 보이는 특히 띠지와 스티커 같은 경우는 이 발급 날짜부터 발급자 뭐 모든 많은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 정보가.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훼손하지 않는 게 수사관으로서의 기본 책무 아닙니까? 그렇죠. 전 그렇게 배웠습니다. 최선영 증인은 언제 이 띠지가 훼손된 걸 아셨습니까? 저는 1월 9일에 그 오후에 전해 들었습니다. 오후에 들으셨고요. 네, 제가 그날 오전 반가여서 회사를 좀 반가였어요? 늦게 왔습니다. 자, 최선영 수사관 어제 나왔는데 정말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 나왔던 김정민, 남경민 두 수사관 정확하게 얘기를 먼날 잊어버렸다. 그 많은 것을 어떻게 기억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저 최선영 수사관 얘기하는 것 쭉 들으면서 남부지검 수사계 과장이네요. 저는 어떤 걸 느꼈냐면 태도가 달라요. 말이 막힘이 없지 않습니까? 왜? 진실하니까. 그런데 그 전에 김정민 맞죠? 네. 김정민, 남경민 이 두 수사관은 김정민은 특히 눈이 불안하죠 항상. 막 이렇게 하고 자세도 불안하고. 왜? 감출 게 많으니까 그런 거죠. 태도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최재현 검사 어제 그 태도는 뭐냐? 박은정 의원, 장경태 의원 질문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죠. 최재현 증인 이 띠지 사건 관봉권을 압수했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 관봉권이라는 거는 부장하고 차장 검사장한테 보고하셨어요? 관봉권 형태로 압수했다는 것은 보고 다 보고했어요? 저는 단장에게만 보고 있습니다. 부장한테만 보고했습니까? 위에는 보고 안 하고요? 저는 박건욱 부장님 차장 검사장한테 관봉권으로 압수했다는 거 보고하셨어요? 그 부분은 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아, 최재현 검사가 보고했는 것도 기억이 안 나시나요? 지금 최재현 검사 말로는 뭐 살아있는 권력에 관한 수사여서 얼마나 중요한데 이게 관봉권 형식으로 압수했다는 거를 보고를 했는지 얼마까지 했는지 이런 것도 지금 제대로 기억을 못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박강수 과장님 나와보세요. 띠지하고 비닐이 어디에서 없어졌는지 지금 못 찾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없어졌는지 서로 말을 지금 미루면서 CCTV 확인하셨어요? 과장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압수 목록에 그러면 네. 관봉권, 띠지 이게 압수 목록에 들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러면 관봉권 띠지는 압수 목록에 넣지도 않고 관봉권 띠지는 없어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압수물조차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이 검사, 이 자기 수사에 자부심을 가진다는 이 검사, 압수 목록에 제대로 기재조차 하지 못하는 이 검사들한테 무슨 수사권을 줘서 제대로 처리를 하라는 건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은폐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검찰의 보고 체계가 다 무너진 거예요. 윤석열 검찰 이후에. 어, 검사가 이런 관봉권 같은 중요한 게 없어졌으면 위에 빨리빨리 보고하고 그럼 진상을 규명하고 감찰하고 징계하고 이게 차례예요. 절차고. 그 당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위반한 직무유기에 본인 특수직무유기라고 지금 이 경찰이 얘기하는데 본인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거. 뭐- 보고가 왜 안 했습니까? 지금 저 검사 말을 쭉 들어보면 또 그 전에 증인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관봉권을 이렇게 이제 뭐 셀 것도 없지만 황수영 변호사님 일단 센다는 것은 이게 액수가 정확한가 보자 해서 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럼 우리가 막 어떤 사건이라든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이렇게 수사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빼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게 CCTV 찍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관봉권 띠지가 없어졌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래서 지금 저렇게 국회가 청문회까지 하고 그러는데 CCTV 확인했냐? 안 했다는 거예요. 네. 그 개수할 때 돈 빠지는 거 혹시라도 문제가 있을 거니까 CCTV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상황이 커졌는데 CCTV도 아직까지 확인하지 않았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 보면은 고의적인 은폐라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
검사 쪽에서는 원형 보존 지시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형 보존 지시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광봉권에 아닌 현금뿐만이 아니라 비닐과 스티커가 그대로 붙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비닐과 스티커가 없어진 거잖아요. 네. 근데 김정민 같은 사람들 얘기하는 게 그래 원형 보존 지시를 받았지만은 내가 이해하기로는 이거 업무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현금을 계좌에 넣지 말고 그냥 현금을 압수 물품에 그대로 넣어놓으라는 의미로 난 이해했지 비닐과 띠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못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비닐과 띠지가 없어졌어요. 뒤늦게 알았으면 이제 검사가 난리를 쳐야죠. 야 원형 보존 지시를 했는데 너 마음대로 비닐하고 어디 갔어? 모르겠는데요.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자식이 정신 어디 갔어? 징계 이렇게 가야 정상인데 이 일련의 진술들을 쭉 들어보면은 문제 제기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그냥 그대로 덮은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일상적인 징계 절차가 매우 이례적으로 갔고 이상하게 해당 수사관은 그 부분만 계속 기억이 안 난다 그래요. 근데 이번에 최선영 수사관들 얘기해 주시는 거 보면 아주 결정적인데 이 현금을 센 것이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처음에 압수물품 맞을 때 한국은행 강봉권, 신한은행 띠지에 묶여있는 돈, 그다음에 고무줄에 묶여있는 돈이 있었는데 고무줄에 묶여있는 돈은 고무줄 풀어서 샜고 띠지에 신한은행 띠지는 띠지를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장 한 장 넘겨가지고 포스트잇으로 10장마다 체크를 했다는 거예요. 한국은행 강봉권은 셀 필요가 없다. 비닐에 밀봉이 돼 있기 때문에 안 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를 해가지고 매수를 3,300매 확인하고 건진법사한테 3,300매 맞니? 예 맞습니다 하고 자수서까지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이걸 샌다고 띠지를 없애고 뭐 비닐을 벗겼다? 이 김정민 수사관이 샜다는 것도 명확하게 얘기 안 했어요. 나는 현금 들어오면 다 셉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감봉권을 샜는지조차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 지점들을 검사들이 이 부분을 해명해야 되는데 그리고 왜 자신의 지시를 어긴 거에 대해서 명확한 징계 절차를 안 했는지 진상 파악 안 했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저 다 제 책임입니다 이러면서 딱 마이크 올려버리면 닥쳐 너네들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내 책임이라잖아. 뭐 처벌하든가 나는 어차피 기소 안 돼 검사니까. 이런 걸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예. 정확한 말씀. 오늘 변호사님 너무 잘 불렀네요. 완벽한 표현인데요. 불렀다 표현하지 말고 모셨다. 잘 모셨습니다. 완벽한 표현인데요. 내가 잘못했어 이 새끼들아 하고 막 때리는 거 아니에요. 거의 막. 근데 저는 저게 진짜로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게 아니라 윗선들한테 자 내가 다 뒤집어 쓸 테니까 알아서 해줘 라는 신호가 아닌가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거죠. 이게 건진법사라는 인물이 누굽니까? 그리고 이 관봉권이라는 게 도대체 누구에게 왔느냐. 뭐 윤석열 김건희라고 상당히 우리가 의심을 하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부부였던 사람들과 연관될 수 있는 이런 어마무시한 사건에 대해서 잘못을 해놓고도 저렇게 뻔뻔하게 나온다? 전 이거는 누군가와 짜고 치고서 봐요. 내가 다 뒤집어 쓰겠다잖아. 그리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하고 싸우고 있잖아.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액션이면 그 누군가는 의심이 된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되게 어이가 없었던 거는 왜 수사관들을 감싸는 듯한 모습을 또 저기서 액션을 합니까? 언제는 수사관들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글을 올려가지고 수사관들이 반박하는 댓글 들고 난리치니까 조직에서 지금 욕먹고 비열한 사람이라고 비난받으니까 헐리우드 액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는 저 사람을 보면서 너무 좀 비열하다. 상황에 따라서 자기만 살려고 온갖 쇼를 다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되게 답답하기도 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주요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들의 수준이 저 정도였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드는 상황이었어요. 검사스럽다가 아니라 검세스럽다고 해야 됩니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한테 억지로 개기고 부산 상호 나온 거 알면서 대학 학번 물어보던 그자들 거의 그 수준이잖아요. 관봉권이라는 것은요. 검찰 수사관이나 검사들도 너무너무 이례적인 돈이라는 걸 잘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화에 보면 이러면 장갑 끼고 설령 돈을 센다 하더라도 살짝 벗겨내서 지문 안 묻게 그다음에 띠지에 그 주요 정보 있다는 건 그건 상식적으로 그 유명한 옛날에 장진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공익 제보했던 분이 입막음료로 받은 게 그때 5천만 원 관봉권이어가지고 검찰 수사관이나 검사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게 그냥 이번에 참으로 나온 사건이면 얘들 또 뭔지 몰랐고 잊어먹은 나라는 100번을 양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봉권은 한국은행에서 또는 특수활동비로 직접 가는 거라는 것은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이 원형보존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잘 아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이걸 없애버렸다. 어디 있는지 모른다. 저는 분명히 어떤 조직적 일각에서 고의적으로 아예 은폐하고 이 돈이 윤석열 김건희로부터 온 걸로 확인되면 큰일 나니까 아예 없애버리자라고
작정하고 달려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안진걸 소장님, 저는 궁금한 게요. 지금 저 자리가 자기들이 뭘 잘해서 이렇게 나온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관봉권 띠지 없앤 거 말이 안 되는 짓을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도 태도가 저런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가 학교에 교무실로 너와 그랬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으러 가는지 못했다고 혼나러 가는지 알잖아요. 예. 근데 가가지고 태도가 왜요? 왜 불러요? 뭐 이런 태도인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검색스럽다는 것이고요.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이제 본인들의 잘못으로 이제 검찰청 해체해야 되는데 그걸 추진하는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한번 화풀이나 개기기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전체 검사들한테 영웅이 되고 국민의 의원님들 제가 이렇게 잘 싸웠어요. 여차하면 정치검찰 선배들처럼 윤석열 한동훈처럼 그다음에 곽규택이처럼 주진우처럼 저도 공천 한번 주세요라고 일종의 개긴 게 아니라 개지랄로 호소를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조금 이제 더 깊게 보면은 이런 태도는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네. 본인의 스토리들이 완결돼 있기 때문이에요. 검찰의 스토리가 완결돼 있다는 말은 절대로 이 건으로 누구도 기소 못한다. 기소하지 않는다. 처벌받지 않고 징계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검사는 지시를 똑바로 했는데 밑에 수사관이 너무 미숙해서 아차 실수했네요. 이 지점에서 지적해야 되는 게 처음에 검찰발 기사들이 나올 때 분실이라는 단어를 자꾸 쓰니까 지금도 언론에서 분실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분실은 어디 갔지? 잃어버렸네 이거. 이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가니까 직원이 미숙해서 업무 매뉴얼이 없어서 경험이 부족해서 그만 잃어버렸는데 기억을 잘 못하네요. 어떡하냐. 애를 잡아놓고 고문할 수도 없고.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뭐 하나의 해프닝이에요. 아무도 기소할 수 없어요. 미안해요. 국회의원들 아무리 지져봐야 우린 기소 안 할 거야.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이제 김정민 수사관이 걸리게 생겼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최선영 수사관이 이렇게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김정민이 위증으로 벌을 받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다가는 나만 완전히 망하겠구나 싶어서 사실은 이러이러했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근데 그 자리에서 자기가 했던, 그러니까 그 자리가 맞춰지기 전에 자기 말을 되돌이켜야 예. 처벌을 안 받거든요, 원래. 예. 근데 이미 끝나버렸잖아요. 한번 자기 증언의 자리가. 원래 또 청문회를 하게 되면 네. 가끔 보면은 국회의원들이 기회를 줘요. 네.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지만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 여기에서 진실을 이야기하면 네. 지난번 것은 불문에 붙이겠다. 네.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잘 보셔야 되는 게 김정민 수사관의 말에 메시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기억이 안 난다. 왜 그렇게 가느냐면은 위증이라는 거는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억에 반하는 이야기를 위증으로 처벌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해버리면은 기억이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위증으로 처벌하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데. 근데 기억이 야 나면서 왜 안 난다 그래? 이거는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처벌받지 않는 스토리들을 완결해서 나온 거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러니 저런 짓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바다향기님, 거짓은 한 번 생각하고 말하지만 진실은 거침이 없다. 명언이네요. 보수영님 TV님, 검찰이 없어져야 하는 이유. 첫 번째, 기억력이 없음. 두 번째, 시력이 안 좋음. 불리하면 못 봤다. 셋째, 거만한 자세. 국민 앞에서 하는 행동. 검사를 누가 건드려? 기소권도 주면 안 됩니다. 아까 안진걸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래 이제 뭐 검찰 없어지는데 뭐 너네들이 그렇게 했잖아. 나도 뭐 이제 뭐 이런 마음 예. 그런 게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것이죠. 그냥 막 가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이제 검사도 못하게 생겼는데 국민의힘한테 공천이나 받자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까지 들어요. 너무 공격적이어가지고요. 최재형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들어보죠. 장경태 의원 질의 내용이 있습니다. 보시죠. 부산지검을 언제 가셨죠? 2월 3일 그럼 나갔습니다. 보고를 안 하고 본인은 구장 위에 아무튼 뭐 너무 바빠서 법원권이 훼손됐어도 증거물품이 훼손됐어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러면 그 뒤에 이거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월 9일날 질책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가 잘못돼서 질책을 한 겁니까? 수사관들은 잘했구만. 증거 압수 물품에 대해서 보존 목적이면 돈 액수만 확인하면 되지. 그럼 왜 띠죠? 뭐 스티커가 훼손됐다고 질책을 하세요? 안 그래요?
보존 목적이었으면 1억 6,500만 원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띠지와 스티커 훼손되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최재형 검사하고. 그리고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후임 검사한테 인수인계도 안 하고 다 그럼 본인이 그 증거인멸하고 다 이거 증거 은폐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본인이 주범이고만요. 그러면 수사관들 왜 질책이냐고요? 딱 떨어지는 질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핵심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자기는 다른 지역으로 가버린 거 아니에요? 인사 발령 나가지고. 그렇게 덮어질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자, 지금 이제 최재현 검사라고 하는 자가 어떻게 앞으로 처벌을 받게 될지 진실이 어디까지 드러날지 보겠습니다만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저게 최재현 검사 혼자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당연히 아니죠. 아니죠. 그럼요. 그럼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일단은 그건 그 관본권의 출처와 관련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 관본권이 어쨌든 어느 기관과 관련이 있는 돼 있는 돈 아닙니까? 검찰과 관련돼 있는 기관이면 검찰 윗선과 관련이 있을 거고 대통령실하고 관련이 있는 돈이면 윤하고 관련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 비닐과 띠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이라도 역추적을 해야 되죠. 그 돈의 출처가 어딘지를. 그럼 윗선이 어딘지까지 연결이 되는데 비닐과 띠지는 사진 찍어놨다고 지금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번에 심우정 조사할 때 특검이 그 부분도 혹시 물어봤을까요? 물어봤겠죠. 당연히. 그리고 뭐 당연히 검찰과 관련이 있으니까 검사들이 이렇게 목숨 걸고 뭘 하지 검찰과 아무 관련 없는데 끈떨어진 어떤 권력을 위해서 할까라는 기본적인 추론을 할 수 있죠. 예. 네. 제가 요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신흥석 전 남부지검장 출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박은정 의원이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 지문감식 했냐? 그러니까 하지 않았다라고 했잖아요. 이거 잘 보시면은 검사장도 이상하고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도 이상하고 그런 그 윗선이었던 검찰총장에게까지 이게 보고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럼 알고도 은폐를 했느냐 그러니까 이걸 아까 말씀을 되게 잘해 주셨는데 이것의 핵심이 띠지 분실이 아니라 어쩌면 검찰의 조직적 증거 인멸 의혹이라고 저는 이제 언론에서 명예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부 언론을 보고 제가 기가 막혔는데 저 최재형 검사가 한 걸 이렇게 막 이렇게 재밌게 민주당 의원들하고 싸우는 것처럼 보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엄청난 범죄에 있어서 증거인멸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인물들을 마치 영웅화시켜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금 전환길이나 정광훈 같은 사람들은 저런 검사를 좋아할지 모르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공무원할 최소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렇게 이제 검사들이 개기고 있는데 검사들이 개긴다고 한다면 조희대는 대들고 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무슨 말을 했는데 저는 들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던데 무슨 세종대왕이 어떻게 훌륭한 일을 하셨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할 때는 뭔가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알쏭달쏭하게 국민들을 어지럽히는 발언을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법치와 사법 독립의 정신을 굳건히 지켜내고 또한 법의 공포와 집행에 있어서는 백성들에게 충분히 알리셨고 공법 시행을 앞두고서는 전국적으로 민심을 수렴하여 백성들의 뜻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셨습니다. 제가 사소한 거 하나 먼저 짚고 그다음에 본질적인 문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말하는 태도를 이렇게 보시면 뭔가를 읽는 것을 알 수 있죠. 저게 이제 프롬프터라고 하는 겁니다. 프롬프터는 화면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원고가 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고를 보지 않고도 그 프롬프터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저건 의도적인 것은 아니고 아마 무식해서 그랬을 거예요. 원래 프롬프터는 카메라 위치에 있어요. 그래야 원고를 안 보고 카메라를 보고 다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처음에 프롬프터를 잘 모르는 분들은 야 머리 좋네 저걸 다 외웠네. 지금은 이제 다 알죠. 그런데 프롬프터를 보면서 하는데 프롬프터를 카메라 아래에다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것도 뭐 고개도 왔다 갔다 하더만. 그러려면 그냥 보고 읽으면 되지 왜 프롬프터를 쓰는가.
저는 저 사소한 것 같지만 참 멍청하다 하는 거 하나 있고요. 또 일부러 그런 거 아닌가. 이게 나는 너희들을 아래로 보고 있어. 시종일관 시선이 아래로 향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닌가. 고약하구나. 그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본질적인 문제로는 세종대왕 얘기를 꺼냈는데 지금 이제 그게 논란이 되니까 아니 뭐 세종대왕이 훌륭하다는 얘기 한 건데 뭐가 잘못이냐라고 해요. 그러면 대법원장 자격이 없죠.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해서 쓰지 않았다. 그러면 왜 그 얘기를 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목적도 없이 이야기하면 대법원장 자격이 없죠. 그건 누가 봐도 3살 먹은 어린애가 들어도 너네가 지금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해서 쓰고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윤석열 정부 때 저런 얘기를 했으면 아 윤석열이 왕노릇하는 것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주놈이 꾸짖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주권 정부 시대에 저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내란에 있어서 국민들이 촛불과 응원봉을 들고 나서 세운 정부에서 저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진짜 기가 막히는 거고요. 저도 똑같은 방법을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법관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법부 독립에 있어서 그것을 무너뜨리고 가장 국민의 불씨를 초래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지기현 판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 말 하는 거 보면서 진짜 너무 어이가 없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과연 저런 말 할 자격이 있느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회의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거듭 말하는데 우리가 과거에 법관들이 그래도 존경을 받았던 것은 양심과 법률에 특히 헌법에 따라서 그래도 국민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는 일부 법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법원에 그런 법관들이 있다고 국민들이 생각을 하는 국민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모든 법관이 잘못해서입니까? 아니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기현 판사를 비롯한 몇몇 판사들이 이미 정치에 줄을 서고 특히 윤석열 내란 수괴와 한통 수괴 아니냐는 자괴감을 느끼게 했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사퇴 압박을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좀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희대 사법 쿠데타 조희대 아니 진짜 왕자 써놓고 대한민국을 지 멋대로 지배하던 윤석열 김건희한테는 한마디도 못한 자 아닙니까? 양승태가 저질렀던 사법농단 때도 조희대는 그 옆에 있었고요. 본인이 윤석열한테 대법원장 된 다음부터는 아예 왕노라는 윤석열에 대해는 충성만 다하던 자가 이제 와서 이재명 대통령이 왕노릇 하려는 것처럼 지금 비난하는 거 아닙니까? 12.3 내란 때도 서부지역 폭동 사태 때도 조희대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인간입니다. 오죽하면 서울대 법대 한인섭 교수가 조희대는 역사상 가장 불법 정치를 한 사람이다. 판사 중에. 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글을 올리셨던데 참으로 너무 뻔뻔한 사람입니다. 예. 본인이 지금 이재명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을 악용하고 있고 국회의학을 하고 있으니 자기가 그걸 마치 세종당처럼 지켜내는 사람인 것처럼 등치시키는데 너무 설득력 떨어지고요. 세종대왕이 지하에서 그냥 아주 화를 낼 일입니다. 조희대가 자기를 언급하다니 이렇게 꼭 혼내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는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법원 조직법으로 사법개혁을 하려고 합니다. 대법관 수를 늘린다든가 뭐 내란 재판, 뭐 전담 재판부도 마련하려고 하는데 그런 법으로 사법개혁을 하려는 것 자체가 왕권 강화하는 거 아니냐 너네들.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너희들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해야 되는 것은 지금 세종대왕을 저희가 디스하는 게 아니라 세종대왕 때의 왕정국가하고 지금 민주공화국하고 어떻게 등치시켜서 얘기를 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국회가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사법부에 대한 제약을 합니다. 자, 법원 지기현 판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재판을 쭉 해보니까 내란 수괴 맞는 것 같긴 한데 나는 뭐 그냥 좀 봐주고 싶어. 한 징역 1년 정도 하지 뭐. 그렇게 하고 싶어도 법을 봤더니 최소 무기징역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국회가 만든 우리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만든 법에 의해서 판사들의 재량이
다 제한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럼 뭐 상권분리 위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철저히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만들어진 법을 준수해야 되고 그 존재 위에서 자기들의 독립을 얘기해야 되는 거지, 우리들에 대해서 간섭하는 건 다 상권분리 위반이야, 이런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정근대적인 시각이라는 거죠. 아이고, 대법관 증언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실 18대 국회 때부터 계속 됐던 거고요. 제가 법조기자들 할 때 판사를 만나보잖아요. 자기네 과로사 할 것 같다 그래요. 그리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 서비스는 국민들이 애타게 그 재판을 기다리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대법관 한 명이 연평균 3,000건을 처리한다. 그래서 사건 하나에 7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러면 오히려 대법원장이 국민을 위한 사법 서비스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법관들이 처리할 수 없는 건수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논의하겠다 이렇게 해야 될지 합리적인 거지, 대법관 관련해서 국회에서 무슨 논의만 하면 사법권 침해라는 등 이게 무슨 정책인 것으로 해석을 하니까 사실은 제가 헌법학자들도 만나면 되게 어이없어 하거든요. 지금 대법원이 보이는 이 행태는 도대체 뭐냐 이런 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저는 너무 잘 지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인석 교수님 같은 분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펄펄 뛰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과연 지금 사법부가 보여주는 태도가 기득권 카르텔이냐 아니면 국민을 위한 모습이냐 좀 돌아보라, 이 따끔한 충고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은 부당한 권력과 탐욕스러운 대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국민주권과 민주적 통제로부터 독립이 아니라. 그래서 사법부 권력 창출의 주체가 누굽니까? 우리 헌법상도 그렇고 자연법상으로도 그렇고 그것은 국민이 창출해 준 겁니다. 다만 국민은 대통령을 뽑고 국회를 뽑아서 사법부가 임명된 권력인데 자본과 권력부터 독립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독립해서 국민이 권리하는 것을 행정입법이 또 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민주주의 기본도 모르고 지가 멋대로 지금 이재명이 왕입니까? 국회가 왕입니까? 그 사람들이 윤석열처럼 쿠데타를 하기로 했습니까? 그래도 우리 국민들께서 각고의 노력 끝에 토론하고 논쟁해서 다수의 권력을 선출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뭐 의견이야 낼 수는 있지만 니들이 지금 왕으로 우리를 지금 통제하려고 한다, 이런 헛소리는 하면 안 되죠. 대법원장 조희대가 세종대왕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조희대에게 저도 세종대왕의 말씀 한마디 들려드리고 싶네요. 모든 것은 적기가 있다. 무엇이든지 적기에 행하면 훌륭한 결과를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딱 지금 물러날 때입니다. 아주 적기입니다. 지금 조희대 30일 청문회가 잡혀 있는데 그 전에 그만두고 30일 날 청문회에 나와서 사실을 밝히면 그나마 조금 동정을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법사위에서 청문회 안건 통과가 됐죠. 한번 그 장면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검찰과 법원, 사법체계가 몽땅 내란법을 지키는 쪽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날까지도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사법부 독립만 외치고 있습니다. 마치 사법과 권력이 긴장하고 있다, 이런 프레임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국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서 그렇게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법 권력 지키기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란 청산을 바라는 국민과 정면으로 대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 바와 같이 국민이 바라는 내란 청산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 대선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국회가 정당한 감사권 발동을 일환으로 이 같은 서면을 제출하기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이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조희대 30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나올까요? 나와야죠. 근데 안 나올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근데 이거를 두고 언론을 좀 지적해야 되는 게요, 오늘 기사들을 보니까 사상 초유, 사상 초유라는 표현을 막 붙이더라고요. 마치 민주당이 굉장히 폭거를 한 것처럼
법원을 갖다가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이 사법부를 완전히 뭉개려고 하는구나. 뭐 입법 권력을 가지고 이런 프레임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을 보니까 지금 법사위에서 저런 결정을 한 것을 당 지도부와 일절 연락하지 않았고 당 지도부도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이 톤다운을 하려고 지금 당 지도부는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당황스럽다. 이런 기사를 막 내더라고요. 근거는 없어요. 근데 근거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국민들로 하여금 호도하는 거거든요.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정치 개입을 해서 삼권분립의 선을 넘었으면은 국회가 물어야 됩니다. 국회가 묻는 것은 국민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대법원장한테는 질문 못합니까? 대법원장은 무조건 다 착하니까? 어느 국민이 그걸 납득해요? 이미 그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서 국회가 저렇게 움직이는 거지 사법부를 깔아뭉개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론들도 정말 각성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니, 무슨 사상초입니까? 양승태는 구속도 됐는데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수사해가지고요. 대법원장 구속까지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조이대를 지금 구속시키겠다는 겁니까? 제발 좀 사상 초유의 대선 후보 말살, 대선 후보 교체 시도, 또 심지어는 한덕수랑 협잡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니 대선 후보를 말살하고 교체하려고 했던 시도는 팩트이고 한덕수 정상명 등과 만났다는 의혹은 아직은 팩트인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의혹이 제기되었으니 이건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못 갈 수 없다. 아니 시중에 장사하면서 누구한테나 물어보십시오. 요즘에 사법부나 조이대 행태에 대해서 웬만한 중도나 합리적인 보수분들도 이건 아니지. 조이대가 심했지. 이틀 만에 재판을 해가지고 이재명을 날리고 소부에 해부되어 있는 걸 2시간 만에 뺏어가 버리고. 아니 그거에 대해서 묻지도 못합니까 국회의원님들이? 뭐 조이대 오면 뭐 거기서 구속이라도 시킵니까? 제가 고발했는데 수사도 안 하던데요 보니까요. 묻는 민주주의는 묻고 답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기본적으로. 뜬금없이 세종대왕 얘기를 꺼낸 것 자체는 매우 부적절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수향님, 조이대는 지금도 왕정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윤석열을 왕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겁니까? 조이대도 그랬나 봐요. 통일교도 윤석열한테 주는 돈은 왕이라고 표시를 했더라고요. 부산이대희님, 왕조 국가하고 공화정하고 같은가? 참 이상한 논리라 못 알아듣겠네. 하평파님, 야 하평파님 오늘의 댓글입니다. 나란 말씀이 희대와 달라. 아, 천재다. 나란 말씀 대단하시죠? 기대와 달라. 나란 말씀이 희대와 달라. 아무튼 뭐 청문회 나오겠습니까마는 이제 그런 생각 하겠죠. 뭐 내가 안 나온다고 구인하겠어, 어떻게 하겠어, 뭐 강제 출석시키겠어 이렇게 버티겠지만 사법부의 힘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진실의 힘입니다. 국민의 힘이고요. 그 국민의 힘 말고 빨리 진실을 밝혀야죠. 이제는 진실의 시간입니다. 어둠과 거짓의 시간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정말 요즘에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지금이 매우 중요하다. 청사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마지막에 잘 정리를 못하면 다 무너져요. 특히 바퀴벌레 같은 것들은요. 한 마리 더 남겨놔서는 안 됩니다. 그 한 마리 남겨놓으면 이게 금방 새끼를 쳐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번식하거든요. 바퀴벌레는 끝까지 죽여야 됩니다. 밟아서. 대충 뿌려도 안 돼요. 완전한 청산. 그거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반드시 저자들을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한 가지 짧게 짚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윤석열이 보석을 신청을 했는데 지금 이제 신문 날짜를 26일인가? 네. 잡았더라고요. 신문 날짜를 원래 안 잡고 보석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신문 날짜를 굳이 잡은 이유는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라고 본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 문제니까요. 예.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공판에 안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보석 신문을 위해서 넌 나올 거냐? 건강이 안 좋아서 재판을 못 가는데 보석 신문을 위해서는 법원에 나올 건지 이건 법원으로서는 체크해 볼 만하죠. 예. 근데 아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안 나오고 서류만 해가지고는 인용될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얘는 지사할 때는 다 나왔어요. 네, 아마 나올 거예요. 아주 남루한 행색으로 아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건강 핑계로 10번이나 연속 불출석을 했다, 재판에. 저는 진짜 박근혜, 이명박보다 더 최악인 정치인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윤석열을 보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최하급 정치인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고요. 이 와중에 또 보석해가지고 보석하기 위해서 밖에서 나온다. 이 진짜 뭐 앞으로 역사 유일무이하게 대한민국 망신을 시킨 정치인으로 기록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와서도 안 되고 나올 리도 없겠죠. 제2의 지경 같은 짓을 또 저지를 판사는 없을 것입니다. 예. 뭐, 그건 우리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보다 더 나쁜 놈이라고, 전두환, 노태우, 광주에서 시민을 학살하고 학생들을 간첩으로 몰아죽인 걸, 그것은 뭐 비교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천인군 악행이지만, 그걸 빼고는 정치 형태나 불법 비리 형태로 치면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다 합친 것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윤석열, 김건희는. 비교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아무튼 뭐 지금까지 저렇게 안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보석 신문에는 나온다. 저는 이제 윤석열 어차피 보석은 안 받아들여지겠죠. 네, 기억될 겁니다. 안 받아들여질 거고 네. 곧 윤석열 수위 입고 출석하는 모습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건희가 모레죠? 출석하는데 법원이 중계를 촬영을 허가를 했거든요. 그러면 김건희가 수위 입고 나옵니까? 근데 그거는 예전에는 그랬는데 요즘에는 자기 옷을 입고 나오게 배려해 주기도 하거든요. 본인이 선택할 수 본인이 있는데 선택할 수 있다. 법정 안에 들어올 때는 본인 옷을 입고 나올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전엔 수의였는데 요즘은 평상복을 입고 나옵니다. 수갑은? 수갑은 풀고 입장할 때는 풀고 들어가죠. 예. 배려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예. 수입고 우리 이명박, 박근혜 이렇게 출석하는 모습이 네. 기억에 있는데 전두환도 그랬었잖아요. 예. 예. 아, 그게 나중에 바뀌었군요. 네, 예. 윤석열이 저렇게 버티는 것은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거 빨리 끄집어내서 딱 공개하면 저는 그 순간에 이제 그리고 지금까지 10번이나 이렇게 출석하지 않고 조사도 안 받고 그러는 자가 자기 보석하겠다고 그것도 신문에는 나오고 저런 모습을 그러니까 좀 이제는 술 마신 지 오래돼가지고 정신이 좀 온전하게 돌아올 법도 한데 그게 안 되나 봐요. 제가 보기엔 지금 변호사들 통해 가지고 나가게 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든 총동원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위헌법률심판 재청 신청한 것도 그렇고 뭐 헌법소원 하자는 것도 그렇고 변호사들 그렇게 많이 선임돼 있으니까 다 각자 아이디어 하나씩 가져와서 어떻게든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봐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여요. 그냥 뭐 본인의 권리니까 하는 건 좋은데 뭐라도 하여튼 하여간 다시 직위원 탈옥 사태가 재발되는 순간 국민들 법원을 어떻게 가만두겠습니까? 네. 저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지금도 일입니다. 직위원이 침대 재판하고 있는데 보석은 상상도 할 수 아마 윤석열은 트럼프가 항공모함으로 자기를 구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공모함을 청계천까지 끌고 와서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다 하기로 작정을 한 것 같아요. 변호사들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윤석열 김건희한테 돈도 받았죠. 가스라이팅도 되어 있고 극우 세력이 있다. 자기들을 비호해 주니까 별별 짓을 다 한다. 정말 창피한 일이다. 윤석열 보석 신청하고 김용현 전 장관이 내란 재판부 기피 신청했다라는 거 들을 때마다 그 본인들 때문에 지금 군인으로서의 삶이 많이 망가진 사람들도 있잖아요. 적극 가담자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가서 지금도 트라우마 치료받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당사자들과 가족들이 봤을 때 도대체 어떤 심정일까 생각이 듭니다. 본인들이야 과거에 누렸던 권력과 돈으로 엄청난 호화 변호인단 사서 요리 빠져나고 조리 빠져나고 온갖 법기술을 다 쓰는데 정말 최소한은 인간으로서의 가져야 될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절대로 이런 국방부 장관, 이런 군 통수권자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오히려 군에 가 있는 군인들과 그리고 군에 가족을 보낸 가족들이 오히려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최혜병 사건도 문제이지만 이 두 사람이 한때 이 많은 군인들의 수장이었다는 걸 잊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또 어제처럼 3부로 할 거거든요. 2부에 주불리의 손자병법, 그리고 3부는 또 강기정 광주시장 인터뷰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변함없이님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한학자 학교 입학 내란 세력 끝까지 완전 척결. 네. 한학자의 구속은 상당히 의미가 크지요. 오늘 이것도 좀 짚어보려고 했는데 내일 좀 더 기회가 되면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부 함께 해주신 세 번 패널 안진걸 소장님, 전혜원 원장님, 강수영 변호사님. 다음 주도 나오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오늘 아주 변호사님 대단하시네요. 다음 주에는 뭐 성대모사 하나 준비해 오세요. 변호사님하고 계속 방송하고 싶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많이 고맙습니다. 배웠습니다. 아유, 너무 네. 많이 배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